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 라 루미에르 레스토랑. 사장님, 예약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새하얀 셰프복을 입은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수진, 아니 정확히는 셰프 수진. 프랑스 미슐랭 가이드가 3스타를 수여한 단 3명의 아시아 여성 셰프 중 한 명이었다. 주방은 고요했다. 20명의 셰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수진의 눈빛만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의 손에 들린 프랑스제 요리칼은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다. 이 칼 하나의 가격이 500만 원. 한때 그녀가 시댁 주방에서 쓰던 녹슨 칼과는 차원이 달랐다. 메뉴는 수석 수셰프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오늘은 특별 코스입니다. 봄 송로버섯 리조또 랍스터 비스크 그리고 된장 글레이즈 한우 안심. 수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된장. 그 단어만으로도 그녀의 기억은 5년 전 지옥 같은 시간으로 되돌아갔다. 손에 든 칼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니, 칼을 쥔 그녀의 손이 떨린 것이었다. 좋아요. 시작하죠. 그녀가 첫 번째 재료를 다루기 시작했다. 칼날이 도마 위를 스치는 소리, 재료가 잘리는 경쾌한 리듬. 이것이 한수진의 언어였다. 말이 아닌 요리로 세상과 대화하는 여자. 창밖으로는 청담동의 화려한 거리가 펼쳐졌다. 명품 매장들, 고급 수입차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 수진은 이제 그들 중 한 명이었다. 아니, 그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었다. 5년 전 그날의 굴욕, 모욕, 그리고 배신. 여러분은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년 전 인천 부평구 마포집 주방. 야, 수진아. 된장찌개에 된장이 모자란다고 했잖아. 너 귀 막혔어? 시어머니 박금순의 고함 소리가 비좁은 주방을 가득 채웠다. 48세의 수진은 뜨거운 국물에 데인 손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다. 새로 생긴 상처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긴. 손님들이 싱겁다고 다 남기잖아. 이게 몇 번째야? 내가 요리를 할 줄 아나 못하나? 수진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프랑스 파리에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이끌던 그녀가 이제는 된장찌개 간도 제대로 못 맞춘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이러니했다. 그녀는 한국 된장을 프랑스 요리에 접목시켜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던 셰프였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녀는 그저 쓸모없는 며느리일 뿐이었다. 주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 민호가 들어왔다. 수진의 눈에 잠시 희망이 번쩍였다. 남편이라면,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라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민호는 아내를 거들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다. 누나, 어머니 말씀 좀 잘 듣고 일해요. 우리 식당 평판이 나빠지면 다 당신 책임이야. 누나라는 호칭. 결혼 3년 차였지만 민호는 여전히 수진을 누나라고 불렀다.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마치 거리를 두려는 듯이. 수진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눈물을 삼켰다. 울 수 없었다.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3년. 이 지옥 같은 시간이 3년째였다. 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수진은 홀로 주방에 남아 설거지를 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화상 부위가 욱신거렸다. 고급 핸드크림 대신 이제는 상처 연고가 그녀의 친구였다. 참아야 해. 조금만 더 참으면. 민호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조금만 더.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였다. 5년 전 수진의 과거. 한수진은 한때 요리계의 혜성이라 불렸던 여자였다. 서울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부터 요리의 천재성을 보였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만든 카레가 학교 요리 대회에서 1등을 했다. 중학교 때는 이미 집에서 코스 요리를 만들어 부모님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되던 해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비극이었다. 친척들은 고아가 된 수진을 외면했다. 공부도 안 하고 요리나 한다는 이유였다. 18살의 수진은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낮에는 편의점에서, 밤에는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다. 그리고 21살 드디어 프랑스행 비행기에 올랐다. 파리의 르 코르동 블루.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요리 학교. 수진은 그곳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다. 교수들은 그녀의 재능에 감탄했다. 당신은 재료와 대화할 줄 아는군요, 수진. 당신의 요리에는 영혼이 있어요. 졸업 후 수진은 파리 8구의 전설적인 레스토랑 라 투르 다르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막내 견습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실력은 부인할 수 없었다. 2년 만에 수셰프, 5년 만에 부주방장, 그리고 15년 후에는 주방장이 되었다. 35세 한수진은 라 투르 다르장을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으로 만들었다. 아시아 여성 최초였다. 전 세계 미식가들이 그녀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6개월을 기다렸다. 프랑스 대통령도 할리우드 스타도 왕족도 그녀의 손님이었다. 셰프 안의 요리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다. 경험하는 것이다. 그녀는 한국의 혼을 프랑스의 정교함과 결합시켰다. 이것은 혁명이다. 미슐랭 가이드의 평이었다. 수지는 모든 것을 가진 여자였다. 부와 명예, 그리고 세계적인 명성. 파리의 펜트하우스에서 그녀는 에펠탑을 바라보며 샴페인을 마셨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다. 가족, 혼자였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였지만 그녀에게는 집에 돌아가 다녀왔어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새해에도 그녀는 레스토랑에서 일했다. 외로움을 잊기 위해. 5년 전 운명적 만남. 48세 되던 해 수지는 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한국에 일시 귀국했다. 30년 만의 귀국이었다. 서울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다. 그녀가 떠났던 그 도시가 아니었다. 어느 늦은 저녁 수지는 우연히 들른 동네 식당에서 민호를 만났다. 손님 혼자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민호는 밝게 웃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뭐 드시겠어요? 추천해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30년 동안 만드신 김치찌개가 최고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김치찌개가 나왔다. 수지는 한 숟가락 떠먹었다. 맛은 솔직히 평범했다. 미슐랭 레스토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맛있어요. 수지는 거짓말을 했다. 아니, 반은 진심이었다. 맛이 아니라 분위기가 좋았다. 가족적인 느낌. 그녀가 잃어버린 것. 그날 이후 수지는 그 식당에 자주 들렀다. 민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희 어머니는 혼자서 저와 형을 키우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요. 이 식당 하나로 우리를 대학까지 보내셨죠.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식당을 지키고 싶어요. 어머니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곳이니까요. 민호의 눈빛은 진실했다. 적어도 수진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한 달 후 민호가 고백했다. 수진 씨, 수진 씨가 좋아요. 결혼해 주실래요? 수진은 망설였다. 그녀에게는 숨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세계적인 셰프라는 것, 엄청난 부를 가진 것, 그리고 외로움. 하지만 민호는 그녀를 그냥 한수진으로 봐주는 것 같았다. 요리 때문이 아니라 그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좋아요. 결혼해요. 수지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다. 파리의 레스토랑, 미슐랭 스타 명예. 그녀는 사랑을 선택했다. 결혼 전 수지는 르네 드포르 소믈리에에게 전화를 걸었다. 르네, 나 결혼해. 뭐라고? 셰프, 농담이죠? 진심이야.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 거야. 레스토랑은 당신이 맡아줘. 하지만 셰프님 없이.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내 레시피, 내 시스템 모든 걸 그대로 유지해줘. 그리고 내 자산들도 그대로 둬. 언젠가 내가 돌아갈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 셰프님,
행복할 거야, 르네. 드디어 나도 가족을 가질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결혼식 날. 결혼식은 소박했다. 수진이 원한 것이었다. 하객도 많지 않았다. 수진 쪽은 친구 몇 명뿐이었고 민호 쪽은 친척들로 가득했다. 시어머니 박금수는 처음부터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나이도 많은데 시집이나 잘 왔네. 수진은 48세였다. 민호는 42세. 6살 차이였지만 박금순에게 수진은 늙은 여자였다. 우리 민호가 너무 착해서 탈이야. 돈도 없고 집안도 변변찮은 여자를. 박금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수진에게는 또렷하게 들렸다. 신혼여행은 없었다. 누나 미안한데 식당이 바빠서. 신혼여행은 나중에 하자. 민호가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파리에서는 고객들이 그녀에게 청혼하기 위해 몇 달을 준비했다. 다이아몬드 반지, 장미꽃 천송이, 헬기까지 동원했다. 물론 수지는 다 거절했지만 그리고 이제 그녀의 남편은 신혼여행조차 함께 가지 않았다. 결혼 첫날 밤 수지는 시댁식당 위층의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파리의 펜트하우스 천장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괜찮아. 사랑이 있으면 돼. 민호가 있잖아. 수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부터 그녀의 지옥이 시작되었다. 5년 전 결혼 후 1개월.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렸다. 수지는 몸을 일으켰다. 파리에서는 오전 10시에 출근했었다. 주방장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일찍 일어나서 시장 봐와. 신선한 재료를 골라야지. 시어머니의 명령이었다. 수지는 부평시장으로 향했다. 새벽 시장은 활기찼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생선 비린내, 흙 묻은 채소들. 수지는 한때 파리의 랑지스 도매시장에서 최고급 재료만 골라 쓰던 사람이었다. 송로버섯 1kg에 500만원, 캐비어 1g에 200만원짜리. 아줌마, 이 고등어 얼마예요? 한 마리에 5,000원. 수지는 고등어를 골랐다. 눈이 맑고 아가미가 선홍색인 것. 기본 중에 기본이었다. 그녀는 15분 만에 장을 봤다. 오랜 경험이 있었으니까. 집에 돌아와 재료를 내놓았다. 박금순이 쏘아봤다. 이게 뭐야? 고등어가 이렇게 작아? 손님들이 뭘 먹어? 어머님, 이게 오늘 시장에서 가장 신선하고 좋은. 말대꾸하지 마. 너 재료 보는 눈도 없어? 30년 장사한 내가 보면 알아. 다시 가서 바꿔와. 수진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녀가 고른 고등어는 완벽했다. 어떤 미슐랭 레스토랑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틀렸다고 했다. 네, 어머님. 수지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더 큰 고등어를 샀다. 하지만 선도는 떨어졌다. 눈이 약간 흐려 있었으니까. 크기만 크면 되는 건가?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요리는 크기가 아니라 질인데. 오전 8시 본격적인 장사 준비가 시작되었다. 수진아, 파 썰어. 네, 어머님. 수지는 파를 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다. 15년간 미슐랭 주방에서 다져진 기술. 프랑스 최고의 셰프들도 감탄했던 칼솜씨. 하지만 박금수는 인정하지 않았다. 너무 얇게 썰었어.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야. 두껍게 썰어야지. 어머님, 하지만 이렇게 얇게 썰어야 파의 향이. 시끄러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수지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파를 두껍게 썰었다. 마음이 아팠다. 재료를 이렇게 다루는 건 재료에 대한 모욕이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사장님, 된장찌개 하나요? 박금순이 수진을 불렀다. 수진아, 된장찌개 끓여. 수진은 당황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요리를 맡긴 것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재료를 준비했다. 양파, 두부, 호박, 감자. 그리고 된장.
된장을 보는 순간 수진의 눈이 빛났다. 한국 전통 된장. 그녀가 파리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맛. 그녀는 이 된장으로 라 투르다르장에서 스페셜 메뉴를 만들었었다. 된장 콩소매, 전 세계 미식가들이 극찬한 메뉴. 수지는 정성스럽게 찌개를 끓였다. 된장의 양, 물의 온도, 끓이는 시간, 모든 것을 계산했다. 그녀는 맛을 봤다. 완벽했다. 깊은 풍미와 깔끔한 뒷맛. 어머님 됐어요. 박금순이 맛을 봤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다. 뭐야 이게? 싱거워. 손님이 이걸 어떻게 먹어? 어머님, 요즘 트렌드는 저염식이고 재료 본연의 맛을. 트렌드? 우리는 서민 식당이야. 손님들은 짜게 먹어야 밥을 먹는다고. 된장 더 넣어. 수지는 할 수 없이 된장을 더 넣었다. 맛의 균형이 무너졌다. 너무 짰다. 하지만 박금수는 만족했다. 이제야 맛이 나네. 내보내. 손님은 찌개를 먹고 만족해했다. 역시 여기 찌개는 맛있어. 수지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요리였다. 하지만 손님은 좋아했다. 내가 틀렸나?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수지는 용기를 냈다. 어머님, 제가 새로운 메뉴를 하나 개발해봤어요. 박금순이 눈을 치켜떴다. 메뉴? 내가? 네. 된장을 베이스로 한 프렌치 퓨전 요리인데요. 프랑스에서 일할 때 만들었던 건데 한국 손님들 입맛에 맞게 조금 변형했어요. 수지는 며칠 동안 밤을 새워 레시피를 완성했었다. 된장 크림 파스타. 된장의 깊은 맛과 크림의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룬 요리. 거기에 삼겹살 칩을 곁들여 한국적인 감성을 더했다. 한번 맛만 보세요. 분명 손님들이 좋아하실. 프렌치? 퓨전? 박금순이 비웃었다. 우리는 서민 식당이야. 파스타? 크림? 그런 거 누가 먹어? 우리 손님들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으러 오는 거야. 하지만 요즘은 퓨전 한식이 트렌드고. 닥쳐. 박금순의 목소리가 커졌다. 너 프랑스에서 요리 좀 했다고 잘난 척하는 거야? 여기서는 내가 사장이야. 30년 동안 이 식당 지켜온 사람이 나야. 내가 뭘 안다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 저는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해.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 그것만 제대로 해도 감사하겠다. 그날 밤 수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 소리를 죽여서. 아무도 들리지 않게. 결혼 후 6개월 남편의 배신. 수지는 그래도 남편을 믿었다. 민호는 다를 거라고.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어느 날 수지는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내가 사실은 프랑스에서. 응? 뭐? 프랑스에서 좀 큰 레스토랑에서 일했어. 주방장이었어. 민호가 웃었다. 주방장? 누나가? 농담 잘하네. 진짜야. 누나, 농담은 그만하고. 어머니 성격 좀 이해해줘요. 평생 고생하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 식당은 전통 방식으로 30년을 해왔어요.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민호는 수진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나, 어머니한테 말대꾸하지 마요. 힘들어도 참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가족이라면서 왜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걸까? 마포집 옆에 대형 프랜차이즈 한식당이 생겼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 저렴한 가격.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매출이 30% 떨어졌다. 박금수는 패닉에 빠졌다. 그리고 수진을 불렀다. 다 내 때문이야. 네?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손님들이 안 오는 거야. 음식이 맛없어졌어. 어머님, 하지만 저는 어머님이 시키신 대로. 말대꾸하지 마. 넌 쓸모가 없어.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민호의 형 민석도 거들었다. 수진 씨, 솔직히 당신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요리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식당 살려야죠.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파리에 1,550억 원의 자산을 두고 온 사람이었다. 한마디면 이 식당을 100개라도 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오해받을 것 같았다. 밤마다 수지는 작은 방에서 울었다. 시댁 식당 위층에 6평짜리 방.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고 창문으로는 식당 환풍구에서 나오는 기름 냄새가 들어왔다. 한때 그녀는 파리의 60평 펜트하우스에서 살았다. 에펠탑이 보이는 발코니에서 와인을 마시며 별을 세웠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잠들었다. 괜찮아. 사랑하니까. 민호를 사랑하니까 견딜 수 있어. 하지만 그 사랑은 점점 시들어가고 있었다. 마치 물을 주지 않은 꽃처럼. 이거 대박이야. TV에 나가면 손님들 몰려올 거야. 우리 식당 살릴 수 있어. 어머니 하지만 우리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퓨전 요리 쪽을 더 연구해서. 박금순이 소리쳤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 TV에 나가는 건 우리 집안의 명예가 걸린 일이야. 내가 망치면 어떡해. 하지만 어머님 요즘 트렌드는. 트렌드? 우리는 전통 맛집이야. 30년 전통. 그냥 우리 방식대로 할 거야. 수진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녀는 이 메뉴로 식당을 살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다. 촬영 당일 유명 셰프 심사위원이 마포집을 방문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박금수는 긴장한 얼굴로 요리를 준비했다. 메뉴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마포집의 대표 메뉴들이었다. 수지는 뒤에서 재료를 손질하며 지켜봤다. 박금순의 손놀림은 서툴렀다. 된장을 너무 많이 넣고 불 조절을 제대로 못했다. 김치찌개는 너무 오래 끓여 김치가 흐물흐물해졌다. 안 돼. 저러면. 수지는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다. 5년 전 결혼 2년 차. 시간은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되었다. 수진의 하루는 지옥 그 자체였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시장을 보고 5시 30분에 돌아와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렸다. 7시부터 식당 청소, 8시부터 점심 장사 준비. 오후 2시까지 쉴 틈 없이 일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후 5시부터 저녁 장사. 밤 10시에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11시까지 설거지와 청소. 하루 18시간 노동. 수진의 손은 이제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다. 한때 1억 원짜리 재료를 다루던 그 섬세한 손은 이제 세제와 뜨거운 물로 갈라지고 트었다. 손톱 밑은 검게때가 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다. 48세였지만 이제는 55세처럼 보였다. 거울을 볼 때마다 수지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릴 것 같았다. 저게 정말 나야? TV 촬영의 기회. 2023년 봄 마포집에 기회가 찾아왔다.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동네 맛집 프로그램 촬영 제의가 들어왔다. 박금수는 흥분했다. 민호도 기뻐했다. 어머니, 이번이 기회예요. 제대로 준비합시다. 촬영 일주일 전부터 준비가 시작되었다. 식당 청소, 메뉴 점검, 리허설. 박금수는 수진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수진아, 바닥 한 번 더 닦아. 카메라에 찍힐 거야. 네, 어머님. 촬영 전날 밤 수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어머님, 제가 특별 메뉴를 하나 준비했어요. 박금순이 눈을 들었다. 특별 메뉴? 네. 된장 글레이즈 삼겹살이에요. 프랑스 기법으로 삼겹살을 숙성시키고 된장 소스를 만들어서. 수지는 밤새 준비한 메뉴였다. 그녀의 서명 요리 중 하나였다. 파리에서 이 요리 하나로 미슐랭 스타를 받았었다. 된장 소스는 3일 동안 숙성시킨 거고요. 삼겹살은 저온에서. 닥쳐. 음식이 나갔다. 심사위원이 한 숟가락 떠먹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다. 카메라가 클로즈업했다. 전통적이긴 한데요. 간이 너무 세네요. 재료 본연의 맛이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김치가 너무 익었어요. 박금순의 얼굴이 굳었다. 제육볶음은 고기가 질겨요. 아마 불 조절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심사위원은 정중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손님들 입맛에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통도 좋지만 시대에 맞게 변화가 필요해 보이네요. 촬영이 끝나고 제작진이 떠났다. 박금수는 주저앉았다. 망했어. 다 망했어. 2주 후 방송이 나갔다. 마포집은 맛없는 식당 사례로 3분간 언급되었다. 심사위원의 혹평이 그대로 방영되었다. 30년 전통이라고 하지만 시대 변화에 뒤처진 맛입니다. 방송 다음 날 식당은 더 한산해졌다. 단골 손님들마저 오지 않았다. 박금수는 분노로 떨었다. 그리고 수진을 불렀다. 다 내 때문이야, 한수진. 네? 내가 주방에서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재료를 제대로 손질했어야지. 어머님, 하지만 제가 제안한 메뉴를. 시끄러워. 내 메뉴. 웃기지 마. 프랑스 요리? 내가 뭘 알아? 너는 요리도 못하는 주제에.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저는 사실 프랑스에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주방장이었어요.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다. 박금순이 비웃었다. 뭐? 미슐랭? 하하. 너 지금 미쳤어? 민호도 거들었다. 누나, 농담도 정도가 있지. 미슐랭 셰프가 왜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 진짜라니까요. 내가. 증거는? 민석이 물었다. 증거 있어요? 사진이라도?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파리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왔다. 사진도 상장도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없잖아. 거짓말쟁이. 박금순이 조롱했다. 내가 미슐랭 셰프라고. 요리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내 된장찌개만도 못하면서.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다. 2023년 6월 어느 날 민호가 수진을 불렀다. 누나, 우리 이혼해요. 수지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왜요? 솔직히 말할게요. 누나는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안 돼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3년 전 따뜻했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이도 많고 자식도 못 낳고 일도 못하고. 처음에는 누나가 요리를 잘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완전 거짓말이었잖아요. 당신,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평생 함께 하자고. 그때는 그랬죠. 근데 결혼해보니 아니더라고요. 민호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 합의서예요. 위자료는 필요 없죠? 누나도 나이 들어서 재혼하기 힘들 거고 그냥 조용히 헤어져요. 수진의 세계가 무너졌다. 3년 동안 내가 여기서 뭘 했는데.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밥 얻어먹고 살았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바로 그때 박금순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그래, 이혼해. 너 같은 쓸모없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박금순이 수진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위자료? 꿈도 꾸지 마. 내가 뭘 했다고. 설거지밖에 못하는 주제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이미 눈물도 마른 것 같았다. 알겠어요. 이혼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법원 복도는 시끄러웠다. 이혼하는 부부들, 우는 아이들, 싸우는 가족들. 박금수는 끝까지 수진을 괴롭혔다. 야, 한수진.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밥 얻어먹고 살았으면 감사해야지. 내가 뭘 했다고 위자료를 달라고 해.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다. 민호가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다. 여기 서명하세요. 빨리요. 시간 없어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다. 셰프 수진 한에서 한수진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서명했다. 법원을 나섰다. 6월의 햇살이 눈부셨다. 수진은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하지? 바로 그때였다.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공 5대가 법원 앞에 도열했다. 셰프님, 오랜만입니다. 차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남자.
르네 드포르였다. 돌아오실 시간입니다. 민호와 박금수는 입을 딱 벌리고 그 광경을 바라봤다. 수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공의 뒷좌석. 수지는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댔다. 3년 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다. 차 안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식당 기름 냄새에 찌들어 살던 그녀에게는 천국 같았다. 놀란 민호와 박금순이 차를 향해 달려왔지만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저기, 수진아. 민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차는 이미 출발했다. 뒷유리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 당황한 얼굴, 벌린 입. 수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미 그들에게 줄 감정은 다 소진한 것 같았다. 셰프님, 오랜만입니다. 조수석에 앉은 르네 드포르가 뒤를 돌아봤다. 수진의 옛 동료이자 프랑스 최고의 소믈리에.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르네, 어떻게? 3년을 기다렸습니다, 셰프님. 셰프님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3년 동안 그녀를 믿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지난 3년간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르네가 태블릿을 켰다. 라투르 다르장은 여전히 미슐랭 3스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셰프님이 떠나신 후 제가 임시로 총괄했고 셰프님의 레시피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화면에 레스토랑 사진이 나타났다. 익숙한 주방, 우아한 다이닝홀. 수지는 그리움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연 매출 120억 원, 예약은 여전히 6개월 대기입니다. 미슐랭 가이드는 셰프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3스타를 유지해줬습니다. 셰프 안에 정신이 살아있다는 평이었죠.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다. 그녀가 버린 줄 알았던 모든 것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셰프님 명의의 자산입니다. 르네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수진의 눈이 커졌다. 자산 목록. 마이너스 8289 레스토랑 라투르 다르장 부동산 포함 시가 500억 원.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 1동 시가 300억 원. 제주도 유기농 농장 10만 평 시가 150억 원. 프랑스 보르도 와이너리 지분 30% 시가 200억 원. 유럽, 아시아 10개 도시 레스토랑 지분 총 시가 400억 원. 현금성 자산 50억 원. 총 자산 1,550억 원입니다. 셰프님. 모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웃었다. 쓸쓸하지만 단단한 미소였다. 그녀는 부자였다. 민호와 박금순이 아는 쓸모없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하나 더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르네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서울 청담동 대로변 최고의 상권의 레스토랑 부지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셰프님이 돌아오실 거라 믿고 2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청담동. 네. 마포집에서 직선거리로 3.2km입니다. 우연히 가까운 곳이 됐네요. 수진의 눈빛이 변했다. 차갑게 날카롭게. 르네, 민호의 식당 정보를 찾아줘. 마포집이라고 해. 이미 준비했습니다. 역시 르네였다. 그는 수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다. 태블릿 화면이 바뀌었다. 마포집의 상세 정보가 떴다. 마포집 현황. 위치 인천 부평구. 매출 연 3억 원, 전년 대비 마이너스 35%. 부채 1억 5천만 원, 은행 대출 1억, 외상 대금 5천만 원. 직원 가족 경영 사장 박금순, 아들 민호, 장남 민석. 주요 납품처 동네 시장, 소규모 도매상. 위생 등급 시등급 보건소 적발 3회. 평점 5점 만점 중 2.8점. 특이사항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부정적 평가받음. 수지는 조용히 정보를 읽었다. 그녀가 3년 동안 땀 흘려 일했던 그 식당. 하지만 이제는 망해가고 있었다. 흥미롭네. 수진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포집의 주요 재료 납품업체 리스트입니다. 르네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10개의 업체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 업체들은
모두 중소규모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들 모두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르네의 말을 이해했다. 좋아. 이제 시작해볼까? 차는 청담동으로 향했다. 수진의 새로운 전쟁터로. 2023년 7월 3주 후 청담동 대로변 한복판. 거대한 현수막이 걸렸다. 라 루미에르 미슐랭 3스타 셰프 수진한의 귀환. 현수막 아래에서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3층 건물 전체를 레스토랑으로 개조하는 대공사. 투자액만 100억 원이었다. 1층은 메인 다이닝홀, 2층은 프라이빗 룸, 3층은 최첨단 주방. 인테리어는 프랑스에서 직접 데려온 디자이너가 맡았다. 벽지, 조명, 테이블 하나하나까지 수진이 직접 선택했다. 그날 마포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민호는 우연히 뉴스를 봤다. 세계적인 셰프 수진한이 한국에 레스토랑을 오픈합니다. 민호의 손이 멈췄다. 수진한? 그 이름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화면에 여자가 나타났다.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우아하고 세련된 여자. 저게. 민호는 믿을 수 없었다. 화면 속 여자는 수진이었다. 하지만 그가 아는 그 수진이 아니었다. 수진한 셰프는 파리의 라투르 다르장을 15년간 이끌며 미슐랭 3스타를 획득한 전설적인 셰프입니다. 아시아 여성 최초로. 리포터의 멘트가 이어졌다. 화면에는 파리의 화려한 레스토랑, 수진이 요리하는 모습, 미슐랭 가이드 수여식 사진들이 흘러갔다. 이번 서울 진출로 한국 파인 다이닝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수진이가 미슐랭 셰프? 민호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3년 동안 주방 보조로 부려먹었던 그 여자가 세계적인 셰프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야, 민호야. 박금순이 달려왔다. 뭘 그렇게 멍하니 봐? TV 볼 시간에 설거지나 해. 어머니. 수진이. 수진이? 그 여자가 왜? 설마 다시 오겠다고? 웃기지 마. 민호가 TV를 가리켰다. 어머니 저기. 저 사람이 수진이에요. 박금순이 화면을 봤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다. 뭐야 이게. 화면 속에서 수진은 유창한 영어와 프랑스어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어머니, 수진이가 세계적인 셰프였대요. 미슐랭 3스타.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요리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하지만 박금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2023년 8월 1일 라 루미에르 그랜드 오픈. 청담동에 인파가 몰렸다. 한국의 모든 주요 언론, 유명 셰프들, 재벌가 인사들, 연예인들. K타운의 모든 인플루언서들이 초대받았다. 레스토랑 입구에는 레드카펫이 깔렸다. 롤스로이스, 벤틀리, 페라리가 줄지어 도착했다. 오후 6시 수진이 등장했다. 순백색 셰프복에 금색 장식. 그녀의 가슴에는 프랑스 정부가 수여한 레지옹 도네르 훈장이 빛났다.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소리쳤다. 셰프님, 이쪽 봐주세요. 한국으로 돌아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수진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영감은 항상 한국의 전통 음식에서 얻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이 모든 발효 음식은 프랑스 고급 요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저는 라 루미에르에서 한국의 혼과 프랑스의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요리를 선보이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저녁 7시 첫 코스 메뉴가 시작되었다. 예약한 50명의 VIP 고객들. 1인당 코스 가격은 35만 원. 메뉴 구성. 1. 아뮤즈 부슈 김치 푸아그라 봉봉 한입 크기의 예술. 2. 전체 전복 된장 콩소매 3일 숙성 된장 육수. 3. 생선 요리 광어 고추장 글레이즈 제주산 활어. 4. 메인 한우 안심 간장 소스 121 숙성 한우. 5. 디저트 흑임자 크렘 브릴레 유기농 흑임자.
각 요리가 나올 때마다 탄성이 터졌다. 이건 예술이야. 맛이 너무 복잡해. 한 입에 얼마나 많은 맛이 들어있는 거야? 된장이 이렇게 우아할 수 있다니. 미식평론가 김준석이 감탄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한국 전통과 프랑스 정통의 완벽한 결합. 셰프아는 두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유명 셰프 이영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셰프아의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려줘요. 각 재료가 대화하고 조화를 이루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합니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이 라 루미에르를 대서특필했다. 미슐랭은 즉시 한국을 평가해야 한다. 셰프안 한국 파인 다이닝의 새 지평을 열다. 예약 3개월 만에 매진 대기자 1000명 돌파. 수지는 성공했다. 화려하게. 라 루미에르의 성공과 함께 마포집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사장님, 저희 이제 안 올게요. 30년 단골이었던 김 사장이 말했다. 왜요? 뭐가 문제예요? 박금순이 당황해서 물었다. 청담동에 진짜 맛있는 집 생겼거든요. 라 루미에르요. 거기 다녀왔는데. 아, 그 맛을 알고 나니까 여기 음식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거기 비싸잖아요. 1인 35만 원이라던데. 비싸긴 한데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사모님도 한번 가보세요. 세상이 달라 보일걸요? 김 사장은 그렇게 떠났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이 아니었다. 일주일 만에 단골 20명이 떠났다. 매출이 반토막 났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재료 납품 중단 사태. 어느 날 아침 박금순이 평소처럼 재료 주문을 하려고 전화했다. 여보세요, 대한식자재? 오늘 고등어 20마리 하고. 아, 사장님. 죄송한데요. 저희 이제 마포집에는 납품 못합니다. 뭐? 30년을 거래했는데 갑자기 왜? 저희 사정이 생겨서요. 죄송합니다. 딸깍. 전화가 끊겼다. 박금수는 다른 업체에 전화했다. 대성청과물. 여보세요, 거기 채소 좀. 아, 마포집? 죄송한데 저희는 이제 프리미엄 재료만 취급하기로 했어요. 뭐? 프리미엄? 네. 저희도 라 루미에르 같은 고급 레스토랑에 납품해야 살아남거든요. 시대가 변했어요. 또 끊겼다. 박금수는 10개 업체에 전화했다. 결과는 똑같았다. 모두 거래를 거절했다. 민호는 뒤늦게 진실을 알아챘다. 형, 이거 수진이가 일부러 하는 것 같아. 뭐? 모든 납품업체가 라 루미에르와 독점 계약을 맺었대. 그리고 그 레스토랑 대표가 한수진. 민석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결국 마포집은 2등급 재료만 구할 수 있었다. 신선하지 않은 생선, 시든 채소, 질 떨어지는 고기. 요리 맛이 떨어지자 남은 손님마저 떠났다. 사장님, 오늘 생선 비린내 나는데요? 최근 음식이 왜 이래요? 맛이 없어졌어요. 한 달 만에 마포집의 매출은 60% 감소했다. 설상가상으로 9월 어느 날 보건소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그들은 꼼꼼하게 주방을 조사했다. 냉장고, 식재료 보관함, 조리대, 환풍구. 위생 상태가 기준 미달입니다. 담당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냉장고 온도 관리 미흡,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주방 환기 시설 불량. 영업 정지 2주 처분합니다. 뭐? 우리가 30년 동안 장사했는데 이제 와서 왜? 박금순이 소리쳤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해 있으시면 행정심판 청구하세요. 영업 정지 2주. 그 2주 동안 마포집은 한 푼도 벌지 못했다. 하지만 월세, 대출 이자, 직원 급여 시간제, 직원 2명은 나가야 했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억 5천만 원이 2억 원이 되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다. 대출 이자가 3개월째 연체입니다. 이번 달까지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박금수는 무너졌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그녀는 민호를 다그쳤다. 내가 한수진이랑 이혼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가서 빌어. 무릎 꿇고 빌어.
어머니, 어떻게 가요? 수진이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도 가야지. 안 가면 우리 망해. 민호는 고개를 떨궜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민호는 결국 라 루미에르를 찾았다. 청담동대로. 화려한 건물 앞에 섰을 때 민호는 주눅이 들었다. 입구에는 벤츠, 롤스로이스, 벤틀리가 줄지어 서 있었다. 발레 파킹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곳은 그가 발 디딜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실례합니다. 예약하셨습니까?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이 공손하지만 차갑게 물었다. 아, 저는 셰프 안을 만나러. 죄송하지만 셰프님은 예약 없이는 만날 수 없습니다. 직원이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낡은 청바지, 때 묻은 티셔츠.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다. 지금 예약은 4개월 후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스 요리 가격은 1인당 35만 원부터입니다. 35만 원. 마포집 하루 매출이었다. 민호는 굴욕감에 고개를 숙였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다. 수진이 나왔다. 그녀는 셰프복이 아니라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 그녀에게서는 고급 향수 냄새가 났다. 3년 전 기름 냄새 풍기던 그 여자가 맞나 싶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수진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셰프 한이라고 불러주세요, 민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수진은 민호를 레스토랑 안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메인홀이 아니었다. 뒤편의 작은 미팅룸이었다. 고객들 눈에 띄지 않는 곳. 앉으세요. 수진이 말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았다. 방은 고급스러웠다. 대리석 테이블, 가죽 의자, 벽에 걸린 추상화. 수진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완벽한 자세. 마치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것 같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수진아. 아니, 셰프 안. 우리 좀 도와줘.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포집이 망해가고 있어. 납품업체들이 다 끊기고 손님도 없고. 제발.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인가요? 수진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우리가 잘못했어. 어머니도 후회하고 계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셰프인 줄 몰랐어. 미안해. 제발 도와줘. 후회요? 수진은 냉소했다. 3년 동안 저를 주방 보조로 부려먹을 때는 후회 안 하셨나요? 제 요리를 비웃고 제 제안을 무시하고 저를 쓸모없다고 내쫓을 때는 후회 안 하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꼈다. 수진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뭐야? 2가지 계약서가 들어있어요. 수진이 말했다. 첫 번째는 복수용이에요. 제가 마포집을 헐값에 인수하고 박금순 사장님은 제 밑에서 주방 보조로 6개월간 일하셔야 합니다. 민호 씨는 식당에서 쫓겨나고요. 제가 당한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죠.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수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조건 없는 계약서예요. 제가 마포집을 인수해서 제대로 된 레스토랑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부채도 다 갚아드리고 박금순 사장님께는 고문 자리를 드릴게요. 직원들도 전부 재고용하고요. 정말? 민호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이게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수진은 2번째 계약서를 그에게 건넸다.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민호 씨.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출신이 변변찮다는 이유로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수진아, 당신은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로 저를 본 적은 없죠. 저의 재능도 꿈도 고통도. 당신은 그저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을 뿐이에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이 전부 사실이었으니까. 하지만 저도 깨달았어요. 복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누군가를 파멸시킨다고 제 상처가 아물지 않아요. 제가 진짜 원했던 건 파멸이 아니라 인정이었어요. 수지는 일어섰다. 계약서 검토하시고 일주일 안에 연락 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저도 한때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민호 씨. 그 시간만큼은 진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안녕히 가세요. 2024년 1월 6개월 후. 라 루미에르는 한국 최초로 미슐랭 3스타를 획득했다. 시상식장. 수지는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았다. 플래시가 터졌다. 이 별은 제 것이 아닙니다. 수진이 말했다. 저를 키워준 모든 분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과거의 저 자신에게 바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마포집은 마포 루미에르로 이름을 바꾸고 재오픈했다. 수진의 투자로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메뉴도 전면 개편했다. 전통 한식과 모던 퓨전을 결합한 캐주얼 다이닝. 1인 가격은 3만 원. 서민도 즐길 수 있는 가격이었다. 박금수는 이제 주방 고문으로 일했다. 젊은 셰프들에게 전통 레시피를 가르치는 역할. 그녀는 처음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박금순이 라 루미에르를 찾았다. 용기를 내서 셰프님, 아니 수진아, 어머님. 수진은 그녀를 조용히 맞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박금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재능을 알아보지 못해서 너를 무시해서 못되게 굴어서 나는 그냥 무서웠어. 내가 나보다 나은 것 같아서. 수진은 박금순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배웠어요. 진짜 요리는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어머님이 30년 동안 그 작은 식당을 지킨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박금수는 소리내어 울었다. 2025년 1월 현재. 수지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셰프가 되었다. 라 루미에르는 세계 50대 레스토랑 20위에 올랐다. 마포 루미에르는 백종원의 맛집 추천 1위가 되었다. 민호는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다. 수진에게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그는 직원들을 존중하고 재료를 아끼는 사장이 되었다. 어느 가을날 수진은 라 루미에르 주방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된장이 들려 있었다. 셰프님, 이번 신메뉴 제목은요? 수석 셰프가 물었다. 수진은 미소 지었다. 귀한,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은 요리예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청담동 거리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민호 씨.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진짜 행복해요. 된장 향이 주방 가득 퍼졌다. 한국의 전통과 프랑스의 정통이 만나 새로운 맛을 창조하고 있었다. 수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요리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